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 그래도 좀 잘 버텨줬다 생각이 드네요.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무난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좀 잘 이어지기를 일단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실업지표 부진 그리고 기술주 불안 등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99% 하락을 했어요. 아침에는 1.42%까지 상승을 했다가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1.45% 정도 하락을 했고요. 0.84% 상승해서 낙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S&P 500 지수도 거의 비슷하죠. 0.78%까지 상승을 했지만 1.7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힘이 없었는데 국내 주시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양호하게 출발했어요. 0.28% 정도 소폭 하락 출발을 했고 이후에 오전장은 좀 힘들게 아랫방향으로 좀 밀었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좀 V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11일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는 수출입 관련된 지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발표가 있었고요. 관세청에 따르면은 1일부터 10일 수출액이 1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2%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조업 일수도 전년보다 좀 하루 많았기 때문에 수출액은 조업 일수를 감안했을 때는 더 감소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이제 오전에 들리니까 시장은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176명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9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줄어드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2.5단계를 2단계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주말까지 좀 추이를 지켜보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좀 호재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코로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명심하시고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지금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주말에 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그럴 경우에는 2400선 다시 한번 2450선 전고점을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해외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지금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 계속 지금 기술주들 쪽에서 옵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흔들렸을 때는 우리 시장 오히려 버티다가 좀 한 방에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2300선을 또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조금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일단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계속적으로 어쨌든 미국 시장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도 지금은 그래서 매번 마찬가지겠지만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좀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코스피는 그래도 소폭이나마 0.01%만 아마 상승 마감을 했다는 데 좀 위안을 삼아 봅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눈에 띄었어요. SK 하이닉스 보시면요. 앞서서 제가 9월 수출이 좋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은 43%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8.4% 정도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과 아랑곳하지 않고 2% 정도 강세를 기록했고요. 아침부터 강보합권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지금
저점을 계속 지금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각 추세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이제 돌파할 경우에 방향성은 좀 뭐 기대된다 볼 수 있겠고요. 요즘에 보면 증권사 리포트들이 SK 하이닉스는 긍정과 부정의 리포트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닥은 통과했다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 반면 아직도 단기적으로 좀 뭐 회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확실한 거는 바닥권인 거는 확실하고요. 여기서 뭐 막 치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좀 박스권 정도 움직임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쪽도 수출 소폭 증가했다고 했죠. 그래서 현대차 잠깐만 살펴보죠. 제가 요즘에 현대차를 좀 소홀히 했죠. 말씀을 잘 안 드렸으니까 오랜만에 언급드리겠습니다. 1.48% 상승하면서 17만 1,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뭐 오늘 그래도 좀 예쁘게 양봉을 보이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이 이제 좋게 나왔다는 소식이 그래도 들렸어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래서 주가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기록할 것 같아요. 17만원대 정도, 18만원대 정도 고점으로 해서 뭐 한 16만원 정도는 저점으로 좀 박스권 움직임을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당분간 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상승을 했었고 박스권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좀 응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2달 동안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격을 좀 줄여야 돼요. 월봉상 봤을 때. 그래서 횡보를 하면서 월봉상 이평선이 올라올 때를 좀 기다리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미래에셋대우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요즘에 좀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대우인데 시장 대비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오늘 2.5% 상승을 보였고 역시 오늘 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래에셋대우의 고객 예탁 자산이 300조 원을 돌파했대요. 작년 말 대비했을 때 26% 정도 예탁 자산이 증가했고 예탁 자산 1억 이상 보유한 고객 수도 업계 최초로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증권업종이 화랑을 보인다면은 미래에셋대우, 대우증권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첫 직장이었기도 하고요. 애착이 가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가주려면은 이런 증권업종이 다시 한번 미래에셋대우가 한 만원까지는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그럼 오늘 딱 9,0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9,000원 선을 깬다면 다시 한번 좀 시장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방향타 종목으로서라도 증권주 미래에셋대우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잠깐 볼게요. 키움증권도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키움증권 10만 7천원 시초가 시작했다가 10만 8,500원 정도 장중에는 11만원까지도 갔지만 돌파를 못했네요. 21선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장이 개인들이 움직이잖아요. 개인들의 거래대금 증가, MS 상승 이런 모습들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리테일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이고 브로커리지 수익 상당히 좀 든든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이제 IBK 투자증권을 통해서 리포트로 나왔고요.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이제 상승할 때 3월달부터 5만원부터 12만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지금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1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장이라면은 다음 주엔 좀 증권업종이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야 외국인들의 수급 증권주들 살아있어요.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대우 또 키움증권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다음 주에는 간다면 증권업종이다. 저는 일단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말 동안에 또 분석을 해서 제가 또 주말 동안에도 틈틈이 방송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은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